네,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모두 입장 잘 해주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지금 입장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아직 집에 잠을 안 자고 있는 시간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음소거 잘 해주시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어머님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강의가 끝난 뒤에 하나씩 읽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외부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아이들하고 집에 계시는 어머님들 계시죠? 육퇴하셨나요? 아직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어떤 강의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초등 입학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어머님들도 계실 거고요. 나에게는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있다. 오늘 6살, 7살, 그리고 8살, 그리고 초등 지나가셨지만 그래도 준비를 더 잘해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어머님들은 달라진 개정 교과,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더 적응을 잘하기 위한 준비를 오늘 같이 해보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은 어땠나요? 우리는 보통 80년대, 90년대에 이렇게 태어나서 교육을 받았고요. 아이들은 보통 30년, 4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교육도 여러분 됐고, 그러면 달라진 교과서와 아이의 초등 입학 준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낌없이 알차고 귀한 시간에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강의를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9시부터 강의는 10시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화면을 켤 수 있는 상황이다 하시는 어머님들께서는 화면을 공유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제가 나중에 맛있는 커피 쿠폰도 네, 추첨해서 보내드릴 테니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학교 생활로 알아보는 세대 차이. 우리 아이들의 첫 입학. 한번 우리 때와 지금 2025년 이때 입학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어떨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년대 초등학생의 그리고 요즘 초등학생의 비교입니다. 놀토라는 말 들어보시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놀토 알지? 토요일은 격주로 학교 갔었지. 놀토? 놀라운 토요일의 줄임말 아니야? 자,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말드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어떤 말일까요? 말하기, 듣기, 쓰기를 말드스라고 불렀지. 말드스? 이제는 통합 교과서지. 짠! 제 손에도 이렇게 통합 교과서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보았던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그래서 우리는 바슬질이라는 이름을 많이 썼어요. 하지만 이제는 통합교과라고 하고 지금 아이들과의 의사소통에도 차이점이 많다. 자, 조회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어머님들은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월요일 아침마다 운동장 조회. 새천년 건강체조는 필수였다고. 혹시 예전에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을 듣고 나서 어땠나요? 내용이 너무 길어서 강의 예를 들어 선생님의 말씀이 빨리 끝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자, 조회를 요즘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네, 교실에서 영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많은 차이가 생겼습니다. 예비초등 준비, 학교 생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점을 오늘 제가 같이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활 습관 준비 꼭 해주셔야 합니다. 8세 기준으로 수면 시간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네, 바로 8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 요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잘 만들어주고 계신가요? 네, 요즘 집에서 아이들이 즐길거리가 많다 보니까 늦게 자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려면 두뇌 발달에도 꼭 필요한 뇌 수면 시간 꼭 지켜주시는 것도 챙겨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젓가락질 연습입니다. 우리 아이들 수저 젓가락질 잘 사용하나요? 혹시 뽀로로나 좋아하는 캐릭터 젓가락 수저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어떨까요? 유치원에서 밥을 먹는 습관은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교실에서 선생님이나 급식 선생님이 오셔서 밥을 퍼주고 자리에서 먹습니다. 또는 움직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밥을 먹을 때 어디를 가야 될까요? 맞아요. 급식실에 가야 합니다. 식판을 가지고 딱딱한 쇠 젓가락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을 하고 음식을 골고루 남기지 않게 먹어야 되고요. 다 먹고 나서는 제자리에 갖다 두고 또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교 입학을 앞둔 어머님들입니다. 라고 하시면 앞으로 급식 판도 한번 좀 연습해 보고요. 새로 된 수저를 좀 준비해서 아이들하고 조금 학교 생활에 익숙해지는 약간의 불편함을 감소하더라도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학교 입학하기 전에 아이가 설레이기도 하고 또 두려움도 같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안방은 교장실, 그리고 건너방은 예를 들어 양호실, 또 뭐 화장실 가는 연습, 이런 것들을 집에서도 구분지어서 교실을 옮겨 다니는 것도 조금 연습했더니 아이가 되게 재밌어 하곤 했거든요. 자, 그리고 내 물건 스스로 챙기기 습관 챙겨주셔야 돼요. 자, 이제 초등학교에 가면 공책에 알림장을 쓰게 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알림장에 써서요. 오늘의 준비물부터 챙겨서 다음날 해야 될 숙제를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데요. 혹시 준비물은 엄마가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준비물은요, 아이 스스로 챙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한글 쓰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1학년 1학기부터. 그래서 엄마에게 알림장을 전달합니다. 자, 내일은 색연필을 준비합니다. 내일은 어떤 공부를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대부분 국어, 수학, 통합 교과를 배우기 때문에 교과서 외에 챙길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학교 초에는 이것저것 학교에서 필요한 준비물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교과서를 가지고 다니는지, 혹시 우리 서랍장에 두고 다니는지, 어떻게 갖고 다니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바로 두고 다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교과서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입학할 때 학교에 가서 처음 받아오고요. 그리고 학기가 끝나거나 하나하나의 권이 끝나야지만 교과서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공부의 예습 복습은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 공부에 맞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은 일단 챙기고 간다. 그리고 혹시 대소변,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면은 지금부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자, 다음 준비는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수업 태도입니다. 1학년 가면 몇 분 공부하는지 아시나요? 네, 40분 수업하고 10분을 쉽니다. 그리고 또 40분을 공부하죠. 하루에 4과목 또는 5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는 시간은 보통 9시입니다. 그러면 등교도 8시 반에서 50분 사이에는 차근차근 엄마와 등교를 하고요. 4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시간에 바로바로 스위치가 돼서 국어 배웠고 다음에 수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통합교과 배울 때 다음 교과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가 빠르게 스위치 전환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어머님들께서 챙겨줘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아이들하고 한번 글쓰기 또는 책 읽기를 했을 때 타이머를 한번 설정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과연 몇 분쯤 됐을 때 엉덩이가 들썩이고 또 물 마시러 갈게요. 화장실 갔다 올게요. 하고 또는 다른 짓 하기 시작한다. 이게 바로 우리 아이 3월에 보이는 학교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당연히 아이가 학교 가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엄마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그런 모습들은 미리 훈련을 통해서 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시간 꼭 필요합니다. 자, 학교에 대한 좋은 인상 심어주기. 혹시 우리 아이의 살고 있는 동네에 학교가 가까이
있죠. 그러면 평소에도 손잡고 가시거나 학교 운동장은 이렇게 생겼구나. 학교는 저렇게 네모나게 생겼어. 그런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같이 수업을 하지. 언니 오빠도 만날 수 있어. 와, 저기서는 축구를 하는구나. 하는데 예를 들어 학교에 대해서 어머님이 알려줄 수 있는 것들 잘 모른다. 그런데 너 이렇게 하면 학교 못 가. 대신 아이한테 겁을 주면은 혼자 생활해야 되고 엄마랑 손이 떨어져서 가야 되는데 당연히 걱정이 많겠죠. 그래서 저희도 책에 보면은 어, 저희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걸음 먼저 사회 탐방에도 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저는 이렇게 늑대별 책방 책을 좋아하는데요. 화장실에 대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모락모락 도서관의 뒷간이. 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서 학교는 조금 설레는 곳이야 라는 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준비물은요. 네. 미리미리 어머님들이 마음이 급하시니까 다이소나 또는 네, 문방구에 가서 미리 막 색연필도 막 30 몇 가지 또는 실내화도 막 쭉 준비해 주시겠지만 요즘은 학교에서도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준비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지시하는 것들만 준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비 초등의 준비 중에 초등 교육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의 교실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은 어때요? 평균이 목적이었던 교육이자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고 다수의 학생 그리고 일대 다수의 강의식 학습을 하지요. 물론 이런 방식 지금도 하고 계신 곳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학교의 한 반에 20명의 아이들이 함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하나 있지만 20명의 아이들의 학습 격차, 생활 습관의 태도, 모든 것이 다 아이들이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맞춤 학습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각자 다른 배경, 관심사, 학습 방법. 자, 이것들을 이제는 패드를 놓고 나의 맞춤 학습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요. 자, 하나의 키워드나 주제가 정해졌을 때 각자가 디지털 도구를 통해서 얼마큼 지식 정보를 습득하고 그것을 이렇게 출력해내는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디지털 문해력이 중요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선생님, 디지털 교과서 나온다는데, 그게 좋은 걸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자, 그럼 제가 왜 디지털이 지금 학습 방법에서 교육부터 해서 많이 도입이 되고 있다. 장점과 단점, 걱정되는 부분 오늘 다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같이 시청해주세요. 전자칠판에 글을 쓰고 태블릿 PC로 수업을 듣고 코딩을 통해 대형 로봇이 교실 안에서 움직이게 하며 영어 회화도 챗 GPT가 해주는 교실. 알파 세대로 불리는 2010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현장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미래 교실에 장가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적힌 글씨를 당기자 펜을 따라 움직입니다. 전자칠판에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노트북에 있는 과제도 띄워볼 수 있습니다. 사진 같은 자료들을 전자칠판에 띄우거나 동영상 자료들을 바로 수업에 띄울 수 있기 때문에 더 몰입 있게. 코딩 수업 시간. 노트북 화면을 손으로 터치해 명령어를 확인하고 명령어 코드를 블록처럼 쌓으니 로봇이 학생들 옆으로 다가와 다양한 표정을 짓습니다. 코딩으로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배웠어요. 로봇까지 돌아다니니까 좀 더 이제 세상이 좀 발달했다고 생각해요. 움직여서 재밌는 것도 있고 여기 로봇 표정이 웃겨가지고 재밌어요. 교실 한켠의 식물 키우기도 옛 교실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흙에 담긴 화분 대신 앱으로 빛의 양을 조절하는 기기가 식물을 키웁니다. 이미 달라진 그리고 더 달라질 교실 풍경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솔루션을 교실 밖에서도 에듀테크는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챗 GPT를 기반으로 원어민 대신 AI와 영어로 소통하거나
인공지능을 탑재한 인형과 교육적인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첨단 기술이 결합된 국내 에듀테크 시장 매출은 2025년 10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네, 여러분들 뉴스 잘 보셨나요? 우리 아이들 알파 세대가 이용하는 교실은 이렇게 변한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모습일까요? 아닐 거예요. 우리가 예상했던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은 우리의 이 생각에 갇혀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세상은 점점 더 다양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눈여겨봤던 화면은요. AI, 챗 GPT, 인공지능, 에듀테크 이런 글자들을 여러분들도 한 번씩 귀에 더 귀담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코딩으로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글자를 입력하고 그러면 아웃풋을 해가는 그런 코딩 학습이 아이들 초등에서는 거의 의무로 자리 잡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봤던 화면에서도 아이들이 다양하게 독후 활동을 하고 본인들이 수업 참여를 바로바로 할 수 있으니까 지식 정보 처리 능력이 어때요? 더 다양하고 재밌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디지털을 이용해서 하나의 완성된 독후 활동을 하는 것도 간단해졌어요. 그리고 요즘은 어머님들의 휴대폰에도 당연히 번역 기능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챗 GPT가 아무리 오늘 나의 하루 일정을 짜줘. 내가 예를 들어 일본 3박 4일 여행을 갈 거야. 그거에 대해서 쭉 나열해줘. 내가 예를 들어 오늘 어떤 주제가 궁금해 라고 하면 물론 다 주겠지만 중요한 게 바로 이 챗 GPT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질문을 잘 해야지 원하는 아웃풋을 잘 도출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질문을 해볼게요. 자, 너가 예를 들어 돈이 500만 원이 생기면 어디에 소비를 하고 싶어? 라고 질문을 하거나 너가 비행기를 타고 1등석에 탔어. 그런데 어떤 메뉴를 먹고 싶니? 자, 이것을 번역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상상력, 창의력, 자, 그런 것들은 독서를 통해서만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손 독서를 손에 두시면 됩니다. 자, 혹시 아이랑 같이 계신 분들은 음소거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교실 밖에서도 에듀테크는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바뀌고 있다. 아이들의 환경도 공부하는 것도 달라진다. 그러면 제가 EBS에서 나왔던 교과서 혁명, 교과서는 왜 어려운가? 라는 내용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교과서는 있지만 교과서가 디지털로 바뀌었을 때 이미 이 디지털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수업을 잘하고 있는데 교과서가 그러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교과서 준비는 저는 종이책 그리고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이 왼손 오른손처럼 양쪽 독서, 양손 독서가 꼭 필요한데 교과서 내용을 보시면 책 읽어야겠네? 라는 생각 드실 거거든요. 한번 같이 시청해 볼게요. 여러분, 경제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차, 돈, 대출. 좋아요. 맞아요. 또 뭐가 생각납니까? 거래. 좋습니다. 소비에 대해서 이런 교과서에 나오는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비는 하고 문장 하나 읽어볼게요. 시작. 소비는 생산한 것을 사서 쓰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활동입니다. 오늘 수업은 교과서에 나온 생산과 소비를 배워보는 시간. 아이들은 이 단원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을까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사회 과목은 어떤 느낌일까요? 설명이 너무 길어요. 어려운 말이 너무 많아요. 희소성 그런 것도 있고. 재밌는 게 경제적 교류 이런 거예요. 나만 모르는 느낌이 막 들어가지고. 우리가 너무 그런 게 아니야. 이제 알았어요. 3학년 때는 아무런 느낌이 안 나는데 근데 4학년 되니까 애들도 다 어렵다고 그러니까 나랑 좀 똑같구나. 똑같은데. 사회 교과서가 어떻길래 아이들의 성토가 이어졌을까요? 단원에 해당되는 어려운 경제 용어들을 문장으로 풀어주고는 있지만 아이들이 삶에서 실제로 경험한 일이나 쉬운 예시글들이 적은 듯 보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암기 과목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사회 과목.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초등학생들이 수학 다음으로 어려워하는 과목을 사회로 꼽았습니다. 개념어들이 참 많이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어려운 한자 개념어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은 학생들이 좀 사회를 살아있는 삶의 이야기로서 다가서게끔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교과서 속에서도 난도 높은 개념어들을 보다 쉽게 풀어주기 위해 배성호 선생님은 교과서의 내용을 재구성합니다. 자, 경제 수업을 우리 학교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어때요? 여기 어딥니까? 여기 바로 앞에 편의점이죠? 네. 선생님이나 여러분은 요 편의점 가면 주로 무슨 활동을 할까요? 소비 활동을 해요. 맞죠? 어떤 물건을 살지 그런 고민하죠. 근데 여기서 편의점에서 생산 활동은 어떤 게 생산 활동일까요? 물건 파는 거. 예, 물건 파는 거. 아이들에게 친숙한 사례들로 개념을 설명하자 수업의 집중력이 높아지는데요. 사실 내용도 내용이지만 4학년이 시작되면서부터 배워야 할 영역이 갑작스럽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용들을 주입식으로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하나의 단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완결성 있게 이 전체 학문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안 다루면 안 되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게 다. 어떤 부분에 있어 정치도 요만큼까지는 다뤄야 되고 경제도 요만큼은 알아야 되는 거죠. 역사도 요만큼은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학습자의 흥미보다 가르쳐야 할 교과의 목표가 더 중요해진 교과서. 그러다 보니 지적 호기심을 성장시키고 배움의 중심이 되어야 할 아이들은 교과서의 주인공이 아닌 조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앞에 봤던 사회 단원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사회라는 과목은 단순히 사회만 알려주는 걸까요? 역사, 경제, 정치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게 사회 과목일까요? 심지어 지리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초등 1학년이지만 아까는 단순하게 생활 습관 학교 가면 40분 동안 집중하기, 준비물 챙기기, 그리고 알림장 잘 확인하기. 이것은 기본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책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아이의 독서량 만족하시나요? 네, 이제 교과서는 점점점 어려워질 거고요. 한 권의 교과서에도 인지해야 될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다양한 책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패드를 가지고 계신다, 북클럽을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우리 패드에 나오는 책도 같이 보시고요. 이번 달에 새로 나왔던 몇 달 전에 새로 나왔던 책 중에 한 걸음 먼저 경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책 보시고 책이 캐릭터도 있고 쉽고 재밌다라고 하셨는데 실제 내용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친구들이 보아도 어려울 만한 이 경제, 그리고 기업, 화폐, 합리적 소비, 그리고 아까 여기에도 나왔던 교류, 무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례로 어떤 친구가 교류, 교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손을 들었대요. 선생님, 교류는 직류 또는 병렬 이렇게 연결했을 때 과학의 용어 아닌가요? 했는데 이 교류라는 말은 사회적인 교과 관념에서도 쓰일 수가 있겠죠. 자, 아까 봤던 여기 표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분포도에서 어디 나왔죠? 자, 수학이랑 사회랑 과학 쭉 있을 때 죄송해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과목, 제가 못 찾겠네요. 죄송해요. 수학을 어려워한다고 했고, 그 다음이 사회입니다. 사포자라는 말도 요즘에 생길 정도로 사회라는 단어는요, 네, 단어들이 굉장히 어렵게 연결이 돼 있어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아이의 교육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교육 방향 한번 알려드릴게요. 디지털 교과서라고 해서 요즘에 이주호 부총리 교육부 장관님 나와서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학부모들의 마음이 들썩들썩 다 하고 계세요.
저도 실제로 고객분들 많이 만나뵈면 선생님 저는 디지털 교과서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는 종이책 읽기 중요하거든요. 선생님 저희 아이는 패드로는 책은 잘 읽어요. 근데 종이책은 안 읽어요. 이렇게 양극화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원래 이제 능동적인 학습자, 교사는 학습 환경을 디자인해주는 사람이고요. 그러면 학부모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어떤 게 당길까요? 아이들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궁금한 것을 바로바로 찾아보고 지식을 연결할 때 그 흥미를 아이들이 계속 깨쳐서 다른 걸로 계속 표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과연 학부모는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이 화면을 준비하면서 우리 어머님들은 과연 무엇이 될까? 조력자가 될까요? 무엇이 될까요? 나는 협업자 또는 서포터. 자, 어떻게 되면 엄마의 역할이 아이가 스스로 학교를 갈 때 교사와 학생이 잘 학교 생활에서 머물 수 있고 학부모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저는 독서를 책임져주는 엄마의 역할,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부터 시작되는 디지털 교과 적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분명한 사항이에요. 어떤 과목일까요? 수학, 영어, 정보 교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적용은 어디로 될까요? 바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먼저. 자, 바로 1, 2학년이 도입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공통되는 이제 일반 교과 과목에서도 고등학생도 바로 AI 디지털 교과서 되고요. 자, 26년 되면은 초등학교 5, 6학년, 그리고 중학교 2학년, 27년이 되면 중학교 3학년까지 차차 디지털 교과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왜? 우리가 이 순차적으로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는 한 300여 개 학교에서 시범을 하고 있고 점점 700여 개 학교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혁신초일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좀 환경에 맞춰서 다를 수는 있지만 아이들이 패드 학습, 패드 교육은 전반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희 아이도 지금 초등학교 5학년으로 올라가고요. 위성으로 우리 학교, 우리 집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드론 수업이나 코딩 수업도 지금 아이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그 수업이 있고 새로운 과정을 배울 때 저희 아이는 자신감이 되게 넘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저희 북클럽과 스마트홀에서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인터랙티브 북으로 다양한 경험할 수 있다는 거, 링고시티를 통해서 언어를 아웃풋할 수 있는 영어 회화, 영어 마을에 가는 것처럼 다양하게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도 북패드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능이 뭐냐면 이 지식 객관, 바로바로 궁금한 것을 찾아보고 내 지식 정보를 정확하게 개념을 인지하는 것, 그리고 저희 북클럽에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있죠. 책을 보면서 어려운 어휘 그리고 개념 다 읽었을 때 사실적 이해가 되는지 그리고 추론적 이해가 되는지에 대한 이런 문해력을 챙겨줄 수 있다는 거 그런 것을 북클럽이랑 같이 준비해 주시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국어 교과는 제외한다. 이거는 새로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과서는 지금 수업 시간도 전체에서 국어, 수학, 통합교과 배우는 시간에서 국어 교과 시간은 34시간이 더 늘어났거든요. 그렇지만 교과서는 종이책으로 읽기 위해서 디지털이랑 제외가 됐어요. 자, 하지만 디지털 교과에서 서비스를 줄 때 장점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교사는 매번 아이들한테 단어 평가를 요즘 보지는 않죠. 요즘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게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더욱 아이의 학습 수준에 맞춤으로 학습 설계가 돼야지 결과가 훨씬 더 잘 나오죠.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교과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AI 보조 교사라고 합니다. 자, 용어는 AI 디지털 교과는 AI 보조 교사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수업을 할 때 이 AI 디지털 교과서인 보조 교사가 아이를 위한 사진 정보, 그리고 정확한 학습, 맞춤 학습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해서 문제를 풀면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했는지, 그걸 적용했는지 분석했고 평가하고 그것을 참조하는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가 학습을
이제 완료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예전에는 선생님께서 자, 문제 풀겠습니다 하고 반 아이의 20명에게 같은 문제를 주었으면 자, 선생님 앞으로 종이 거두세요 하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자, 선생님 다 동그라미 치고 하겠지만 이제는 자, 선생님이 자, 앞에 모니터 띄우고 자, 너희들한테 문제 줍니다. 띡. 20분 뒤에 마감. 자, 끝이라고 하면 바로바로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점인 친구 좀 더 심한 문제 풀고 60점에서 70점인 친구들은 문제 분석? 예를 들어 공식 이해가 안 됐구나. 예를 들어 국어 문제를 푸는데 단어는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문맥의 이해가 떨어지는구나. 그럼 다양한 지문을 풀어볼까? 또는 점수가 3, 40점 나오는 친구들은 아직 개념 이해부터 안 되는구나. 문제를 만나보지 않았어? 국어에서는 단어, 뜻, 어휘, 어디서부터 안 되는 거지? 이런 가장 기본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 아이들도요,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이용해서 나에게 학습 능력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선생님도 그 부분을 잘 제공을 해서 빨리 취합을 하고 맞춤 학습을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렇다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께도 우리 아이가 전체 그래프 중에서 이 부분이 약해요. 이 부분이 잘해요. 라는 것을 정확한 데이터로 코칭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점을 봐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비 초등 준비해서 이제 학교 공부 가볼게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입학을 합니다. 자, 어떤 게 고민이신가요? 저는 한글을 잘 못 썼어요. 잘 마스터 못했어요. 맞춤법이 아직 어려워요. 자, 어떤 게 여러분들의 고민이신가요? 네, 고민들 많죠? 자, 한글 떼고 갈까요? 질문 많이 하세요. 자, 한글 떼야 되는지 어떠세요? 한글 떼야지 교과서를 읽고 쓰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나라라는 교과서인데요. 제가 나중에는 실제로 이런 망클래스를 대면으로 진행하면 책을 자세히 또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교과서 안에 책의 내용이 있고 틀린 그림, 숨은 그림 이야기를 해보자 하고 우리나라 놀이를 해봐요.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놀이에 대해서 말해보자 하는데요. 네, 교과서 자체가 이미 읽고 쓰고 발표해야 되니까 되도록 지금 빠르게 한글 맞춤법 그리고 아이들이 뭐 하죠? 받아쓰기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도 정확한 발음 자, 예를 들어서 끊임없다, 애매모호하다 자, 이런 단어 듣고 네, 그대로 쓸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맞춤법 되게 어렵고요. 한글은 특히 띄어쓰기도 같이 해줘야 되니까요. 한글 떼고 갈까요? 라고 질문하시면 저는 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수학은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자, 우리는 수, 연산, 비교, 규칙, 도형, 측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냥 수를 알아요? 1, 2, 3, 4, 5 더하고 모으기, 가르기 하는 연산 정도는 알아요 라고 하면 비교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아는지, 도형에 대한 건 알고 있는지, 자, 이런 영역으로 수학을 다 체크를 해주셔야 수학을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요즘은 서술형 수학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문제만 나오지 않고 지문이 쭉 긴데 알고 보니까 수학 문제. 그래서 예를 들어 영수와 철수가 길을 가고 있는데 자, 100m에 하나씩 전봇대를 심었습니다. 자, 철수는 200m에 하나씩 심었습니다. 둘이 만나는 지점은 언제일까요? 자, 이렇게. 그래서 누구는 사과를 하나 먹었습니다. 누구는 네, 배를 3개씩 먹었습니다. 바구니에서 담으면 이제 몇 바구니에서 20개가 될까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어머님 수학을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수업 시간에 우리 아이가 선생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네, 이것도 어머님도 고민이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자, 이제 국어 교과서와 자, 연필 꺼내서 페이지 16페이지를 펼쳐서 자, 선생님이 1번에 하는 거 쓰세요 하는데 아이들의 이 지식을 듣고 지시사항을 듣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것도 엄마랑 집에서 문제를 풀거나 독후 활동하거나 책 읽으면서 잘 경청할 수 있는 연습 해주셔야 되고요. 자, 새로운 친구, 새로운 교실 잘 적응할까? 이런 사회성도 어머님들이 고민 많이 되실 거예요. 어느 정도 아이들에게 이런 생활 습관, 학습에 대한 자신감 챙겨주셨다면 이제 어머니께서 아이의 자존감, 자신감,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주는 것들, 이런 거 초등학교 준비. 진짜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해 보면서 아이들이 준비해야 될 게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초등학교 교과서 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지 학교에서 받아오실 수 있고요. 또는 아직은 뭐 5, 6살인 어머님들도 계시고 또 초등을 이미 다니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교과서는 물론 서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저희도 서점에 가서 같이 공부해요. 우리 아이들이 국어 1, 2학년 가나 학기마다 1학년 1학기 가나 국어 활동, 그리고 1학년 2학기 가나 국어 활동, 수학은 수학 익힘, 그리고 통합교과는 1학기 때 4권, 2학기 때 4권. 자, 아시는 분들, 네, 여기 학교는 몇 월에 배울까요? 학교에 가는 3월, 그리고 사물한드물 4월, 우리나라 5월, 탐험 6월입니다. 그리고 7월, 8월은 방학이에요. 여름방학. 자, 그리고 나서 9월이 되면 약속, 10월 상상, 10일 이야기, 12하루. 그래서 이제 또 겨울방학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들께 제가 교과서 정말 많이 보여드릴 건데, 탐험이라는 교과서를 만나게 된다. 제목 자체가 지금 많이 생소해요. 2022년 개정 교육이 되면서 작년부터 달라진 교과서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3, 4학년들이 이미 옛날 교과서를 받아서 올라갔지만, 달라진 교과서 보는 아이들은요, 앞에 알아야 될 지식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초등학교 1학년 준비하시면서 예전에 배웠던 교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에 4권 배웠다면 지금 1년에 8권을 학습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기 있는 지식 정보를 다 흡수도 못하고 시간이 쫓겨서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탐험이라는 교과서를 배웠을 때 우리 아이는 어떤 것을 연상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저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럼 아이가 우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땅속으로 갈지. 그러면 탐험가는 누구를 알고 있을까? 그러면 인물에 대해서 네, 우리 이렇게 다이버들 그리고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게 쿠스통. 자, 여기 쿠루통이죠. 요거를 발견한 쿠스토라는 과학자를 알고 있는지 또는 우주로 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가가린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지, 그럼 탐험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만들고 쓰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바다로 갈 때, 탐험을 할 때는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그런 활동들을 한 달 동안에 쭉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교과의 내용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이제 국어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국어는 어떤 영역이 있을까요? 듣고, 쓰고, 읽기, 말하기, 이 4가지 생각하셨나요? 문학과 이 안에는 비문학도 같이 배우고 문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할 때 아이들이 우리는 갈래글이라고 합니다. 시, 소설, 수필 또는 독서 감상문 그리고 아이들 일기 쓰는 형식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 갈래글에 맞춰서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이들이 맞춤법이라든지 문법, 과거와 현재 시제를 잘 사용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 2학년에는 특히나 읽기와 쓰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 2학년인데 읽기를 더 많이?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같이 책을 읽혀주시는 거 계속 하셔야 되고요. 쓰기는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죠. 특히 남자아이들이 좀 쓰기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한 줄씩 두 줄씩 써보는 연습 해주셔야 되는데 자, 왜 해주셔야 되냐면 자, 우리 여기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요. 두루미야, 초대할게. 고마워, 먹으라고. 자, 이거는 뭘까요? 문장 부호 들어보셨나요? 문장 부호 쓰기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쓰고 싶다, 연습하고 싶다 하면은 이번 달 새로 출시한 꼭 알지 지식 그림책에 이렇게 문법, 문장 같이 연습해 보는 거 쭉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느낌표는 언제,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는 언제 쓰는지. 자, 우리 알죠?
속으로 생각하는 말을 하려면 작은 따옴표, 큰 소리로 내 감정을 실어서 말할 때는 큰 따옴표. 그래서 지문 읽기를 이제 예를 들어 소금 만드는 맷돌을 읽었으면 나와라 팝! 할 때 느낌표가 있을 때 느낌을 정확히 전달하면서 말하는 거. 이걸 알려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요즘 아이들하고 연극하는 것처럼 수업도 하고요. 아이들 글쓰기 할 때 느낌표, 온점 찍는 거. 자, 이런 문장보 찍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데 학교에서만 한다고 그 연습이 마무리될까요? 안 됩니다. 집에서도 관련된 책 읽으시고 또 점 찍는 연습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지에 해당하는 책들 모두 국어, 수학, 사회가 이렇게 전과목 영역으로 저희가 책을 만들어 놨는데 그 책을 다 읽으시면 교과 준비 완벽히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낱말을 정확하게 읽어요. 자, 우리 마음은 좀 급하지만 네, 천천히 읽고 아이들한테 왜 우리가 듣고 받아쓰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맞춤법 받아쓰기 잘 하려면 정확하게 아이들이 읽는 연습 이걸 우리가 네, 음독이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어머님들 중에 아이들한테 책을 잘 읽어줘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우리 아이도 책을 잘 읽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책 읽는 연습할 때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 알려드릴게요. 자, 늑대별 책방이라고 읽고 쓰고 말하고 듣기 하는 국어 연습할 수 있는 책인데 이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그림이랑 글이 적당하게 딱 교과서만큼 이 줄구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들어가 있어서 한 페이지는 엄마, 한 페이지는 우리 아이가 같이 한 페이지씩 읽어보셔도 굉장히 재밌고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준비할 때 쓰고 발음해야 되는 것들, 여기 연습 문제, 생생하게 읽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담겨 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그렇게 쓰는 연습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일어난 차례대로 잘 순서대로 말해봅니다 라고 하는 것들 우리 아이들이 같이 해줘야 돼요. 자, 이야기를 읽어봅시다. 코끼리, 꼈어요. 친구, 떨어진, 학교. 자, 이렇게 우리가 연관성이 없는 단어를 말하더라도 아이들이 이 받침을 정확히 발음을 하는지. 자, 그래서 몇 번 읽어야 돼요? 총 3번까지 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회주 자, 그렇게 정신이 보면은 없게요. 네. 어, 자,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같이 있는 시간이죠? 네, 강의 들으면서 너 초등학교 가면 이런 준비해야 돼 라고 알려주시는 분들도 좋으실 것 같아요. 낱말을 정확하게 읽어요 해서 우리가 전래동화 한번 읽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걸까요? 제가 독서의 중요성을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저희도 오롱도로로 옛 이야기라는 전래동화 책이 있습니다. 전래동화는요, 꼭 읽으시고 10번, 20번 반복해서 계속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등 교과서에는 무조건 전래동화가 한 챕터 이상, 한 권에 2~3편 이상의 전래동화가 실립니다. 그래서 전래동화를 꼭 읽어야 국어 교과서를 잘 이해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들을 때는 전체 내용을 쭉 읽어보는 이야기 재미에 빠지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전체 내용이 어땠지? 주인공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질문해 주실 때도 아이들 가치관이라든지 문제를 파악하는 문해력 이해에도 굉장히 좋고요. 자, 마지막에 너라면 전래동화를 읽고 어떤 부분이 인상 깊었니? 자, 교훈을 주는 목적,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소금 만드는 맷돌을 읽고 상상을 하는 재미를 느꼈어요. 여러분도 단순한 이야기부터 왜 그럴까라는 호기심이 상상력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보세요. 라고 해서 중심 내역을 하나씩 써보는 연습을 하면 교과에서 어떨까요? 발표 자신감. 그리고 자, 어떤 과목이 나와도 학습을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공부 자신감. 이 두 가지 잘 챙겨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국어는 대부분 이야기 속에 정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엉뚱한 질문, 엉뚱한 대답해서는 안 되고 지문에 있는 내용을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게 교과서에는 전문이 담기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교과서 가지고 있는데 교과서에는요. 자, 이 내용을 보고 글을 쓰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발췌문, 예문이 들어가 있지 전체 이야기를 다 알고 글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이 교과서는 매번 보면서 학교 진도에 맞춰서 책 읽기 해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전래동화는 겨울방학 동안에 한 2번 정도는 돌려서 전집 읽기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읽을 때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를 어떻게 인물이 한 말을 속으로 할 때 또는 큰 소리로 낼 때, 자, 이것도 같이 연습해 주세요. 자, 글쓰기는 너무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 생각을 짧은 글로 나타낼 수 있게, 그리고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니? 그래서 우리는 이 된소리를 잘 쓸 수 있는 방법, 그러려면 글쓰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선생님 글쓰기 할 때 어떤 책이 좀 도움이 되나요? 라고 하면 저희 책들이 요즘은 바이백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책 뒤에 워크북 할 수 있는 코너들이 들어있어서 읽고 바로바로 쓰세요. 전래동화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든 책에는 독후 활동이 아주 알차게 들어있어서 읽고 나면 바로 쓰기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1학년, 자, 이 기사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어떨까요? 같은 나이지만 5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자, 지금 1학년 아이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직격탄으로 맞았거든요. 자,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아이들은 이미 유년기 시절에 사회성 발달, 인지 발달, 언어 발달이 완벽한데 코로나가 왔어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서 사회성이 조금 떨어질 뿐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코로나가 계속 3년 동안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6살, 7살, 8살 아이들이요. 독해력, 문해력 또는 사회성 그리고 약간의 이런 인지 발달이 지연되는 친구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머님들을 겁주기 위해서 해드리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 가지 신문 기사를 보면 우리 아이는 아니야. 우리 아이는 책 되게 좋아해. 다양하게 주면 다양하게 읽어. 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손에 꼽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글을 읽는 것보다 디지털, 우리가 말하는 흔히 휴대폰이 훨씬 더 쉽고요. 그리고 우리도 물론 웅진에서도 패드 학습을 같이 판매하지만 저희는 종이책이 같이 있는 회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종이책을 읽을 때 다양한 듣기, 오디오북을 활용해 주세요. 또 집에 있는 책 외에 또 다른 책들도 패드에서 많이 접해 주세요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문해력 차이 심지어 5년 이상 차이 나는 거 여러분들이 그러면 국어 교과서 다시 한번 저희 센터에 오셔도 좋고 북큐레이터 상담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교과서를 차근차근 보신 다음에 저희가 추천드리는 종이책 읽기 그리고 디지털 학습의 내용 보시면요. 네,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자, 초등 국어 준비는 어때요? 독서의 경험. 그래서 책 읽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교과서는 전래동화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문학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자, 옆에 보면 레인 스미스의 그래 책이야 라고 하면서 어때요? 이야기를 재밌게 생각하면서 중심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인데 옆에 빨간 색깔 보이시죠? 자, 이건 뭐야? 책이야. 스크롤은 어떻게 해? 스크롤은 뭔가요,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위아래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 스크롤이죠. 자, 혹시라도 선생님 저는 패드 학습은 조금 지양할래요. 해도 이미 교과서 내용에 아이들이 책을 보는데 디지털을 이용해서 보는 모습도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너 뭐해? 게임하는 거야? 아니야, 이거 책이야. 메일 보낼 수 있어? 와이파이 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아이들이 책을 보는데 어떻게 하지? 방법이 있어. 손쉽게 책을 보고 다 보면 충전해 놓을게. 왜? 책이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 더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읽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 옛 이야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비문학, 지식책이죠. 가끔 지식책 읽기 어려워하는 친구들 있죠. 쉬운 책, 창작책은 잘 보고요. 만화로 된 책으로 넘어가는 거 초등 1학년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과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국어 교과서에도 당연히 문학, 비문학 다 들어있고요. 이 안에서 아까 저도 국어 교과서예요.
1학년 2학기 우리 아이가 배우게 될 텐데 독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독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문이에요. 자, 이 글의 제목은 무엇이고 독도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자, 독도라는 과목을 생각해 보시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에 어디요? 사회. 그 중에서도 지리 과목인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저는 그냥 국어에는 국어책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인데 자 옆에 자연은 발명왕입니다. 자 문어는 빨판이 있는데 이런 빨판을 통해서 비행기나 낙하선이나 이런 것들은 확장이 됩니다. 새로운 글을 읽었어요. 자 이 글은 무엇일까요? 과학이에요. 과학의 영역책을 어떻게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초등의 준비에는 여러분들이 읽었던 유아의 책에서 단계를 훅 넘어가서 초등에서 볼 수 있는 원리와 개념이 잘 되어 있는 이제 탄탄한 초등 교과에 일치되는 책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쉽고 단순한 책은요, 이제 그만 보셔야 돼요. 아이들 어휘력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학책도 딱 보면 어때요? 이 페이지만 봐도 수학적인 인지가 높은 아이들은 예를 들어 개수, 모양,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취약전,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들어가기 전 얼마 안 남았어요. 기초와 반복을 계속 해주는 거, 그리고 문제 푸는 시간, 사고력 키워줘야 되는데 집에서 문제집 풀 수 있으시면 연습해 주시는 거 저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푸는 시간을 몇 초에 풀어야 되는지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저희도 스마트홀 학습에 보면 아이들이 학습을 할 때 이 문제를 1분 50초 동안에 수학 문제를 풀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 아이가 30분에 걸쳐서 이 문제를 풀었으면 알았다고 나올까요? 아니요. 저희는 교육 테크, 에듀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 하나하나 풀 때마다 적정한 문제 시간이 있고 난이도 조절을 해서요. 수학은 5단계, 국어는 3단계로 나누어서 아이들한테 맞춤 학습을 제공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 안에 못 풀면 자동으로 맞춤 학습을 쉬운 문제, 개념 이해, 다른 방정식, 아이가 방식을 틀렸다면은 수학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연습 많이 해주시고. 자, 우리 교과서는 앞으로 어때요? 네, 우리나라 모두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이름 자체가 학교 사람들 우리나라 탐험을 배워요. 그럼 우리 아이가 나는 이제 학교를 가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네. 내가 속해 있는 곳은 어디? 우리나라구나.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꿈은 무엇인가? 나는 이 탐험을 가지고 새로운 창조 정신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초등 통합교과의 마지막의 종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창의력을 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 스스로가 생활습관,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적인 능력 학교에서 개발하고요. 마지막은 우리 아이가 이 사회적인 인간으로서 창의력을 가지고 배경 지식과 경험을 합쳐서 창의 융합형 인재를 만드는 것이 초등의 목표입니다. 그럼 어때요? 창의력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자,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창의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미 기존에 있던 것을 재해석해서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창의력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만드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건 발명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매번 발명을 하기 힘들어요. 경험을 해보다가 필요하면은 더 나은 것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그걸 창의력이라고 그걸 창의적 사고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교과서 봤을 때 우리나라 단순히 태극기 그리는 거 이미 유치원 때 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는 국기, 노래, 무궁화, 화폐, 그리고 한글 명절, 탈춤, 부채, 전통놀이.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죠. 그런 내용도 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하나의 교과를 볼 때마다 국어, 수학, 사회과학인 다양한 영역의 책의 지식 정보를 가지고 책을 접하는구나. 문양에 대해서 배우는데 심지어 문양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들은 궁에 놀러 갔을 때 쓰레기통부터 우리가 사는 굿즈부터 해서 문양이 적용이 되겠구나. 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걸 만들어 봐야지. 창의력인 사고는요, 기본적인 기초 지식,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3학년 교과에 갔을 때에는 1, 2학년 때 배웠던 이 통합 교과를 가지고 앞으로 환경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역사, 우리나라의 세계 역사 배우고 앞으로 오늘날의 우리는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를 초등학교 내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라는 과목을 물론 3학년 때 배우지만 1, 2학년 통합교과에 이미 배우고 있다. 6년 동안 배울 수 있는 지식에 여러분들 어떤 준비 해주면 좋을까요? 교과를 잘 이해하기 준비는 독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계 독서, 만약에 이제 캡처하실 분들은 캡처하셔도 돼요. 자, 제가 추천을 드릴 거예요. 이제 오늘 강의가 끝나고 담당 북큐레이터 선생님에게 문의 주시면 오늘 제가 강의에서 나왔던 이 모든 책들 있죠? 문법을 위해서는 자, 여기 문장 부호부터 아이들이 예술 영역도 채워줄 수 있는 수학, 과학의 책들. 자, 이런 책들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면 웅진책이 있는 분들은 네, 꺼내서 종이책 읽어주시고 책이 없어요. 저는 패드는 있어요. 라고 하시면 저희는 다행히 전체 과목의 모든 교과를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책을 다 오픈해드리잖아요. 자, 이런 거 같이 융합적인 사고력 하나의 주제로 확장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제일 좋은 게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를 짠 추천해드렸어요. 초등, 국어, 자신감 3종 세트예요. 웅진에서는 7세부터 초등 올라갈 때 늑대별 책방, 아까 읽고 쓰고 하는 부분 되어 있고 어휘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지식 그림책이 세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해놨어요. 자, 일단 스마트 올이라는 화면에서도 초등 1학년이 배우는 과목은 자, 문해력이 무료로 탑재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학, 국어, 독서 부분들이 하루에 2-3과목씩 가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가 얼만큼 학습 완료를 하고 있는지, 어디서 네, 어떤 상을 받을 수 있는지 AI가 어때요? 정확하게 우리 아이를 분석해서 맞춤 학습과 공부, 게임 이런 것도 지원을 해드리니까 이제 만약에 어머님들께서 스마트홀을 하고 계시다. 그럼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이런 걸 들어봤는데 공부가 해야 될 게 많지만 알아서 잘 체크해주고 있구나. 자, 또는 타사를 비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스마트홀이랑 혹시 다른 타사 비교하실 때 AI가 전 과목의 맞춤 학습을 얼만큼 제공을 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가 공부했을 때 얼만큼 AI 학습의 난이도, 편차, 그리고 맞춤 학습을 제대로 지원해서 같은 시간 1년을 공부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아이가 학습 능력이 얼만큼 성취될 수 있는지 보면 스마트홀을 굉장히 잘 만든 학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보시면 학습 시작이라고 오른쪽 위에 어디 나와 있죠? 교과서. 그래서 우리 스마트홀 수학을 하게 되면 게임 형식 또는 개념인지 나오고요. 자, 이걸 보면 덧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아이들 막막하죠? 그럼 선생님께서 개념 강의 해주시고 자, 규칙에 따라 색칠해 보세요. 아주 쉽게 나와요. 자, 물건을 분류할 때 기준? 그냥 세모 네모인가? 자, 10이 되는 더하기를 해보세요. 그럴 때 어때요? 교과서 안 갖고 다녀요? 어머님들 어떻게 챙겨야 될지 문제 사기 어렵지만 그래도 스마트홀은 아주 친절하고 재미있게 색깔에 대한 분류표 아이가 더하기 빼기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잘 모르면 퀴즈, 그 다음엔 기본 문제 주면서 기본 문제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맞춤 문제가 바로바로 따로 나와서 아이가 어렵지 않게 학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여기는 아까 메인 화면 말고 전체 과목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전과목 학습은 한글, 뭐 국어, 수학, 사회과학, 영어 뭐 이렇게 교과만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셨다면 웅진 북클럽은 스마트홀의 책에 대한 부분, 독서에 대한 부분도 잘 돼 있고요. 코딩에 대한 부분, 한자, 경제 또는 이제 한국사, 역사 이 비교과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재밌으면 더 확장해 줄 수 있는 거 많아요. 그래서 북큐레이터를 통해서 스마트홀을 가입하시면 우리 아이가 흥미가 어디에 있는지, 부족한 과목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럼 저희가 아이들한테 필요한 과목 안내를 바로바로 해드려요. 그러니까 활용 면에서 더 잘 돼요. 그래서 북큐레이터와 같이 스마트홀 하시는 분들은 학습에 누수 없이 걱정 없이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 코딩 중요하다고 들으셨고 코딩을 알려주기 위해서 코딩 학원을 가야 하나 고민하셨다면 하지 마세요. 여기서 연습해 보세요. 저희는 크크크 코딩타운이라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책을 가지고 컨텐츠를 개발했어요. 여기에서 아이들이 재밌는 코딩 훈련도 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추천해드렸던
초등 공부 자신감 3종 세트. 늑대별 책방은 오디오북으로 되어 있어요. 진짜 재밌고 좋은 책이거든요.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책이 나와요. 자, 여기 나오는 예시문도 제가 해놨어요. 개암나무 열매. 자, 모르고 새로운 단어 계속 뜻 해주고요. 그림 보면 어때요? 예뻐요. 그래서 유아에서 초등에 올라왔을 때 이런 줄거리 있는 책을 익숙해지고 한 챕터 정도 소리 내어서 말하기 할 때 자신 있어요. 아이들이 재밌어 하거든요. 자, 이때 또박또박 문장 읽기 해보세요. 엄마와 약속을 어겼어. 자, 약속을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문장 읽기 연습 안 하면요, 몰라요. 하지만 하면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한숨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한숨을. 자, 솔직히 어머님들 한번 발음해 보세요. 솔직히. 자, 이거 제대로 발음 어려워요. 저도 연습을 하지만 저도 흘려가게 말하는 단어들 많거든요. 그래도 저희 딸이 좀 더 또박또박 잘 말하고 학교에서도 국어 수업에 누가 말해볼래? 지문 읽기 누가 해볼래? 책 누가 읽을래? 하면 저희 아이는 책 읽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맨날 손 들고 말하는데 그것도 실감나게 또박또박 잘 말해요. 그거는 저의 역할도 있지만 제가 패드에서도 오디오북을 많이 틀었어요. 많이 듣고 정확한 발음으로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잘 키워줬기 때문에 종이책도 중요하고요. 다양한 책을 재밌게 읽어주는 역할을 저희 북패드에 국어, 수학, 사회과학 이 모든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지식책까지 많이 들으면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 초공감이라는 책 중에 여러분들께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보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혹시 습관적으로 쓰는 말을 관용구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어요? 입술을 깨물다. 자, 이거는 뭐예요? 속담 아니에요. 관용구예요. 근데 우리말에는 관용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뭐 들키다, 들통나다, 어안이 벙벙하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물어봤어요. 어안이 뭐예요? 얼굴이에요?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여기 아래에 어휘 톡톡을 보면 너무 놀랍거나 기막힌 일을 당하여 어리둥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들어야 한글을 읽지만 뜻을 모르는 아이들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안이 벙벙하다 이런 뜻이야. 머리털이 곤두서다. 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럼 아이들이 이걸 보고 언제 써야 돼요? 야, 너 얼굴이 반쪽이 됐어. 그러면 진짜 얼굴이 반쪽이 된 거예요? 엄마, 나 목 좀 축일게요. 자, 이건 뭐예요? 목을 축이다. 목을 축이는 건 아니죠. 물을 마시다라는 속뜻이 있죠. 그래서 저도 이 책 보면서 아이한테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구나. 제대로 읽혀주고 싶다. 이 책 꼭 읽혀주고 아이한테 내가 너 이것도 몰라. 이런 말은 절대 내가 하지 않기. 안 들려줬잖아요. 숨이 턱턱 막히다. 이거는 뭐예요? 숨이 턱 막히다. 어려워요, 여러분. 국어 과목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한글 읽고 쓰기 말하기 듣기 이 네 가지를 들어야 되는데요. 높임말, 낮춤말, 예산말도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 관용구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하는 책이 문장의 이해력과 정확한 표현력을 알기 위해서 하는 초등 공부 시작, 어휘 자신감이라는 책이에요. 자, 이 책은 오디오로 읽어주지도 않고요. 특히 저는 저희 아이가 초등에 갔을 때 어떤 연습했냐면 책 읽기 요 하단에 어휘 톡톡 있죠? 이거를 계속 쓰는 연습. 한 줄 쓰고 두 줄 쓰고. 오늘은 여기까지. 쓰는 거 힘들어? 그래도 하루에 하나씩 해보자. 그래서 어휘를요, 굉장히 잘 잡아갔어요. 물론 저희가 한 걸음 먼저 국어라는 전집에서 읽고 쓰고 계속 워크북도 있는데 저는 오늘은 초공감이라는 책을 오늘 들어오신 어머님들께 꼭 읽으면 도움이 된다. 교과서와 일치하는 50권의 책입니다. 국어에 대한 거 10권, 수학에 대한 거 10권, 배경 지식과 어려운 낱말을 잘 풀어준 책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계속 자랑하고 있는 꼭 알지 지식책 중에서 우리 초등의 지식을 재밌게 해준 책. 자, 여기 문장 끝에 맞춤표 찍어야지, 붙여야지 하면 언제 붙여야 될까요? 아이들 원고의 글쓰기는 아직 어려워요. 깍두기 공책에 글쓰기 할 거예요. 그때 엄마 보세요. 엄마 사랑해요. 했을 때 점 찍는 연습 해주셔야 돼요. 우리 요즘 카톡 이용하실 때 점 안 찍죠?
문장 보호도 잘 안 해요. 하지만 쓰셔야지 되고 아이들하고 글쓰기 할 때 꼭 네, 교정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상이 쑥쑥에 보면 지금 거의 40권 있어요. 근데 지금은 네, 우리 책을 구입해야지만 열리기 때문에 지금은 맛보기로 보입니다. 이 책도 꼭 알지 중에서 우리 어때요? 궁궐에 가면 무엇이 있을까?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곳, 그리고 우리가 잘 보는 이 경복궁 안에 광화문 안에 자, 이렇게 문이 여러 개 동서남북이 있어요. 자, 가운데는 왕이 지나다녀요. 그리고 왼쪽에서는 무신이 가요. 오른쪽에는 학문이랑 법령을 하는 문신. 자, 우리 글을 개친 네,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육조거리 이런 단어들도 많이 들려 주셔야 아이들이 책에 대한 흥미 그리고 다양한 과목에 대해서 이해가 늘어난다입니다. 자, 요 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멋진 태극기. 왼쪽과 오른쪽에 이제는 책만 읽어서는 빠른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요. 자, 왼쪽에 분홍 색깔 배경에 태극기 높이 달았죠. 왜 높이 달았을까요? 우리나라는요. 집집마다 이렇게 기쁜 날, 국경일, 나라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 그래서 3.1절, 제헌절, 광복절, 제천절, 한글날에는요. 태극기 위에다 달아야 돼요. 하지만 태극기만큼 아래로 다는 날, 우리나라가 슬픈 날, 자, 어떤 날이 있을까요? 현충일, 나라에 누군가 돌아가셨다 하는 날은요. 태극기를 아래 달아요. 자, 이거는 단순히 책만 읽었을 때 알고 있는 그런 어휘가 아니라 문화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 교과서에 이 책이 실려 있거든요. 그럼 어머님들이 보통 1학년 때 초등학교 필독서, 초등학교 수록도서 많이들 구입하시거든요. 자, 우리 북클럽에 보면은 다 들어있어요. 어디? 교과서, 수록도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행이다. 제가 일일이 직장도 다니고 아이 케어하느라 많이 바쁜데 굳이 교과서의 수록도서를 발품 팔아서 다니지 않아도 아이에게 필요할 수 있는 책이 당연히 어디? 전체 과목에 보면 초등 필독서, 교과 수록도서에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 아이가 6살, 7살이에요. 됐더라도 전체 과목이 우리 키즈와 초등 다 열람이 되니까 미리 준비하시기도 좋고 초등에 있는 어머님들은 우리 스마트홀에 메인 화면에 다 추천이 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좋아요. 우리가 알고 제품을 활용하는 것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학습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이러한 교과서에 또 책에 이런 내용들이 달려있다. 이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종이책과 디지털 책 간의 균형을 맞춘다. 인데요. 자, 저희도 운진 북클럽에서 어머님들께 이런 강의를 하는 이유는 어머님들이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북큐레이터가 추천해드리는 책들 잘 보고 계시고 바이백 서비스를 통해서 독서 단계를 계속 선순환해서 가시고 알고 계시죠? 저희 바이백 서비스는 북클럽에서 책을 구입해서 잘 읽고 낙서하고 아이가 충분히 습득한 그 종이책은 회사에서 전집 회수해 가서 책값을 30%에서 50% 돌려드리기 때문에 책을 사는 걱정을 많이 줄어들였어요. 대신 유아 때 봤던 책, 초등 때 봤던 봐야 될 책들은요. 어휘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혼자 읽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책 읽기 좀 같이 도와주시고 종이책을 얼만큼 읽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제 디지털 책으로도 얼마큼 흥미, 능력, 그리고 아이들의 이런 어, 편차 있죠. 아이가 과학만 좋아해요. 예를 들어 지식책은 어려워해요. 하는 이런 간극을 이 북클럽과 스마트홀에서 잘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균형을 위해서도 오늘 제가 전반적으로 해드린 내용도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지만 문해력이 중요하고 학교에서 종이책을 읽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배경 지식을 많이 습득해야 되고 책 읽기를 습관 들여주셔야 됩니다. 라는 부분을 어머님들이 좀 도움을 받으셨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자, 이렇게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선생님, 뭐 디지털 교과서가 언제부터 뭐 나온다고 했을까요? 저희 아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 3월에 입학하는데 한 달 반 동안 그럼 어떤 준비를 해주면 좋을까요? 음, 강의 들으시면서 메모하신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새로운 강의나 내용 준비하거나 할 때마다 계속 공부해요.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좀 더 쉽고 재밌고 즐겁게 하려면 약간의 불편한 습관, 해야 되는 학습, 성취, 그리고 숙제. 이것들은요,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부분들. 학교는 낯선 환경이라는 것도 알려주세요. 우리 아이가 좀 더 쑥스러워하고, 네, 낯선 환경에 적응이 많이 필요하다. 그럼 지금부터 학교 가기 전 40분 앉아서 책 보기, 10분 쉬는 시간 갖기, 엄마가 오늘 하루의 계획 미리 알려주시기, 수행 잘했으면 칭찬해주기, 안 되면 다음날 이거 해보자라고 알림장 쓰는 글쓰기 연습, 책 보면서 어려웠던 어휘들 찾아보는 연습해주시면 여러분들 초등 준비는 거의 완벽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질문이 없으실 거예요.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제 화면을 켜신 분들이 많이는 없어요. 그래도 저녁 시간이라 아이를 케어하면서 잘 들어주신 것 같고요. 담당 부키레이터 선생님들께 오늘 강의 잘 들었다 이렇게 한마디 남겨주시면 네, 선생님들이 이렇게 선물 다 예쁘게 책 선물이랑 하나씩 보내드릴 거니까 인사 남겨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토요일에 아이들이랑 재밌는 대면 수업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1시, 1시 또는 당사는 1시 반 수업 있으니까요. 시간 내서 센터도 오시고 다양한 책들도 만나러 오세요. 네, 그럼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는 구로지역국의 신혜정 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세요.